조국 전 장관 수사와 관련된 내용 본격적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검찰이 청와대의 윗선을 칼끝으로 겨누고 있다. 하나중앙일보의 기사 제목, 조금 전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보도해드렸듯이 유재수 수사가 앞으로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미 유재수 경제부시장이 받은 뇌물의 액수가 억대가 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오늘 동아일보에 나왔습니다. 일단 자택 등등에 대해서 검찰이 긴급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보세요. 유재수 자택 압수수색, 청와대 윗선 교누나. 자, 조국 수석이 나갔잖아요. 청와대 없잖아요. 그럼 조국이 없는 청와대 윗선을 겨눈다. 그건 누굴까? 궁금한 거죠. 어제 유재수 자택, 부산시청 사무실, H펀드 운용사 등등 5곳에 대해서 검찰이 이 정도면 전방위 압수수색. 압수수색 영장에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요건 3천만 원 이상 시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특가법상 뇌물수수. 그런데 3천만 원이 아니라 검찰은 오늘 동아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유재수 부시장이 1억이 넘는 억대를 수뢰한 정황을 검찰은 보고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 알려졌던 항공권이라든지 자녀 유학, 골프 드라이버 땡큐 이거 말고 더 있다는 거죠. 검찰에 따르면요. 검찰이 사실이라면 H펀드 운용사는 왜 포함됐을까? 유재수 금융위 재직 당시 유재수 국장이 H사 대표에게 문자 보냈잖아요. 어제 전해드렸잖아요. 드라이버 우드 잘 쓰겠다. 미국 항공권 고맙다. 굉장히 품목까지 적시하면서 땡큐 문자 보낸 거. 이거 검찰이 다 확보했다. 그런데 이 문자 메시지는 이번에 검찰이 확보한 게 아니라 조국 민정수석 당시 청와대 특감반이 이미 확보해 놨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헉 놀라고 있습니다. 아니 그 문자까지 봤으면서 왜 감찰을 안 하냐는 거죠. H사 대표는 유재수 씨의 저서를 수백 건 구입하기도 했다. 이거 대표적으로 우회적으로 돈 주는 방법이잖아요. 책 수백 건 사서. 자, 이런 일도 있었다. 그렇다면 관건은 금품 제공, 이 같은 대가성이 있었냐. 이게 아마 검찰 수사의 핵심. 재판까지 간다면 재판에서의 핵심도 될 겁니다. 유재수 금융위 기획조정관 때 H사 사모펀드 운용사에 등록을 했다. 이후 운용실적 우수 이유로 금융위원장의 표창장까지 받았다. 검찰은 이제 곧 임박했다는 거예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입니다. 자, 일단 김병현 박사님. 네. 저희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단순하게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했잖아요. 네. 우리가 특감반이 문자 메시지까지 봤다. 골프채 받고 항공권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특감 진행했는데 위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멈췄다. 그때 당시 이인걸 특감반장도 야, 이 X 더 우리가 뒤져야 되는데 그거 못하게 됐다라고 탄식했다라는 폭로까지가 우리가 안 단순한 사건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오늘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받은 돈도 억대 그리고 조국은 나갔는데 살아있는 청와대의 윗선까지 지금 검찰을 의심하고 있다는 거죠. 상황이 판이 커졌어요. 단순한 비위 첩보를 받았던 게 아니죠. 그러니까 휴대폰을 입수해서 포렌식 분석을 통한 저런 내용들을 다 확보한 겁니다. 골프채 우드 드라이버 잘 쓰겠다라고 품목을 지정하기도 하고 미국행 항공기 항공권을 줘서 고맙다는 등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요. 지금 보도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수억 대의 뇌물을 수뢰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김태우 전 수사관 사건 처음 불거졌을 때 청와대에서 오히려 김태우 전 수사관을 비난합니다. 업무 시간에 골프 치고 다니고 이런 내용을 통해서 비위 정도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원대 복귀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 기밀을 누설했다 등등의 네. 비난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밀 누설 나가서 업무 시간에 제대로 된 근무를 하지 않았다 정도에 대한 비위 첩보를 감찰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것은 뇌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명쾌한 증거가 있는 겁니다. 증거까지 있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특별감찰관 입장에서는 징계위에 당연히 회부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면서 관련된 사건은 검찰이 고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절차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어느 날 수록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유재수 부시장은 민주당의 전문연으로 건너갔다가 민주당은 집권 여당의 전문연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가게 되는 경로를 거치게 되니까 네. 이것은 단순하게 유재수 부시장 선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전문위원으로 가게 된 데는 누군가의 역할이 있었을 것이고 네. 여기서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가게 된 데도 누군가의 역할이 있지 않았겠느냐고 보는 겁니다. 자, 지금 조사가 들어가는 핵심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은 감찰을 무마했지 않느냐고 고발했잖아요.
그러면 감찰에 무마하기에 앞서서 비위가 있었느냐를 확인하는 게 먼저기 때문에 비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 확인이 거의 종료가 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이제 본격적으로 누가 감찰 무마를 지시했는지 청와대를 향하는 거거든요. 다음 단계 넥스 스텝은 네. 누가 이거를 중단했는지 무마했는지. 그 첫 번째 단계는 이인거 특감반장, 그 바로 위에는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예. 그 바로 위에는 조국 수석. 예. 근데 조국 수석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재수 전 부시장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합리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아니면 누구예요? 그럼 누가 도대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명백한 증거까지 있는 사안을 덮도록 지시했는가? 이것이 핵심이기 때문에요. 누가 뭉갰냐? 우리가 박근혜 정부 마지막 국정농단 사태를 보게 되면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심각하게 검찰을 향해서 그리고 집권 여당에서 비판했던 게 청와대 압수수색해라 였습니다. 이 정도 사건이면 당연히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바탕으로 문제 관련자들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성역 없이 소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전해줘야 되는데. 잠깐만요. 김병민 박사님 지금 청와대 압수수색 하라는 거예요? 지난 박영수 특검대 청와대 압수수색 하겠다고 영장 치고 청와대 앞에 가갖고서는 압수수색 하지 못하겠다 그러고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나와서 국민들을 위해서 청와대 성역 없이 수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청와대 압수수색 하라. 근데 지금 드러나 있는 건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바탕으로 봤을 때는 청와대 특감반에서 이런 휴대폰에 대한 문자 메시지를 확보하고도 누군가가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라고 증언까지 있어요. 그럼 이 사실에 대한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할 건데 그 조사 과정 속에서 있는 기록들이 사라지게 된다면 그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성역 없는 과정 속에서 수사를 위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얘기까지 여론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사건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부터 성역 없이 수사를 받겠다라고 명명백백하게 국민 앞에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온당한 조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가면 너무 판이 커지는데. 그런데 불가피하다라는 개인 의견이셨고요.